사장님, 저 어디 아픈 사람 같지 않아요? 저 폐암 말기래요. 옅은 웃음 사이로 떨리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 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을 사람. 안녕, 나의 멘토, 초코 케이크. 사장님, 저 놀러 왔습니다. 2011년 가을쯤 처음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나에게 조금 특별한 고객이다. 오늘도 초코 케이크 사오셨어요? 사장님하고 같이 먹으려고 사왔죠. 그녀는 항상 한 손에 초코 케이크를 들고 왔다. 사람을 마주하는 우리 같은 직업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당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당 충전하라고 초코 케이크를 사온다고 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고마웠다. 그녀는 나와 분야는 다르지만 오랜 기간 영업직으로 근무하며 나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자연스레 나의 고충도 공감하며 조언도 아끼지 않았던 멘토였다. 본인의 일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두 아들의 엄마로서의 자부심, 남편에 대한 사랑 등 매사에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쳤던, 배울 점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그녀가 사무실에 왔다. 한참을 이야기를 하던 중 그녀가 말했다. 사장님, 저 어디 아픈 사람 같지 않아요? 네? 괜찮아 보이시는데 어디 편찮으세요? 저 폐암 말기래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쉽사리 입을 뗄 수가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폐암 말기. 그녀는 맨 처음 목 부위에 작은 혹이 만져졌다고 했다. 을에 피곤할 때면 자주 붓고 나던 임파선 부위라 가라앉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자 근처 병원을 찾았고 임파선 암이 의심된다고 대형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임파선 암의 경우 예후도 좋은 편이고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서둘러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옮겼다. 정밀검사 결과를 말하려던 의사가 몇 번이나 머뭇거렸다. 저 임파선 암이 아니라 폐암이 전이되어 임파선까지 퍼진 것 같습니다. 폐암. 담배 한 번 피지 않은 사람이 폐암이라니. 어리둥절하던 찰나 의사의 다음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빗으로 꽂혔다. 폐암 말기고요. 3개월 남으셨습니다. 수술도 항암 치료도 방사선 치료도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씩씩하던 그녀 목소리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애써 덤덤한 척 그녀는 초코 케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맛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게 내가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날따라 달콤한 초코 케이크가 쓰기만 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걸려온 전화. 사장님, 저 건강해졌어요.
매일 산에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우, 정말요? 너무 다행이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가 제안한 새로운 항암 치료가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표적 항암제 치료라고 했는데 그 덕에 조금씩 건강하게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내 눈가가 촉촉해질 정도로 너무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바빠진 업무로 인해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종종 반가운 소식을 전하던 그녀의 전화도 한동안 받을 수가 없었다. 행여 무슨 일은 없는 건지 걱정스러워하던 차에 우연히 그녀의 지인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다. 종양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약물로는 효과가 없기에 치료가 중단된 상태이고 그 당시 표적 항암제 치료 관련해서 보험으로 보장을 받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결국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착잡함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몇 번을 망설이다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번호가 안 보입니다. 누구시죠? 저예요. 김생명 차장이에요. 어머, 차장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요.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나눈 몇 마디의 대화. 애써 씩씩하게 통화하려는 그녀의 목소리에 울컥한 마음을 몇 번이나 붙잡았다. 통화를 마치고 평소 좋아하던 초코 케이크와 과일 몇 가지를 집으로 보냈다.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내가 보낼 수 있는 선물이었다. 마지막 선물이 아니길 바라고 또 바라면서. 안타깝게도 나의 바램은 2달 만에 무너졌다. 그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남편과 2 아들을 두고 떠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애통할까. 안타까움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눈치 없는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무심한 세월이 흐르고 흘러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있을 때쯤 우연한 기회로 본사에서 진행되는 상품 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현장 의견 수렴 역할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안건 중에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보장의 건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가 생각났다. 시한부 3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을 몇 년 더 살게 해준 표적 항암제 치료. 만약 보험으로 보장받았더라면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치료받지 않았을까? 그러면 좀 더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시간이 흘러 표적 항암제 치료제가 보장되는 보험 상품이 출시되었고 이 보험을 판매할 때마다 계속 그녀가 떠올랐다. 고객과 보험 관련 상담을 할 때 나는 담담하게 그녀와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진심으로 때로는 울림으로 고객을 대하다 보니 자연스레 실적이 올랐다. 나의 멘토는 아직까지도 내게 큰 힘이 되고 있었다. 늦은 퇴근길, 한 손엔 초코 케이크를 들고 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본다. 반짝반짝 빛나는 저 수많은 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을 사람. 안녕, 나의 멘토, 초코 케이크.